공산주의의 몰락과 함께 유고슬라비아도 붕괴되기 시작하자 보스니아 또한 연방 탈퇴를 선언하게 된다. 그러자 세르비아는 민병대를 통해 보스니아 전역을 압박해갔고 그렇게 43개월 동안 사라예보는 고립된 채 저항해왔다. 마침내 데이턴 협정이 체결되며 1국가 2체제 형태의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곳에서 처음 방문한 곳은 라틴 다리다. 15세기 만들어진 사라예보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다. 1914년 6월 28일 이곳에서 1차 세계대전을 알린 두 발의 총성이 울려 퍼진다. 황태자 부부는 이곳에서 사망하였고 한 달 후 프란츠 요세프 황제는 세르비아를 상대로 전쟁을 선언하게 되고 이것이 1차 세계대전으로 확전이 되게 된다. 오스만 제국 시절 만들어진 정교의 대성당은 성당을 건설하는 비용이 모두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에 의해 이루어졌다. 정교의 성당을 시작으로 구시가지 내 정교회와 카톨릭, 이슬람, 그리고 유대교까지 이 다양한 종교들은 구시가지 짧은 거리 내에 가까이 모여있다. 이로 인해 이곳을 유럽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는 종교와 민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보스니아에서 화합의 모습을 기대하고 그것을 찾게끔 한다. 이곳은 1531년 세워진 사라예보 내 이슬람의 중심이 되는 곳이다. (16세기) 무역을 하던 상인들이 묵던 숙소였고 현재는 식당과 사무실 등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 오스만 제국 시절 만들어진 사라예보 최초의 분수로 이 물을 마시면 사라예보를 다시 찾는다는 전설이 있다. 1993년 4월 치열했던 전쟁은 새로운 양상으로 접어들게 된다. 이곳을 공격해오던 세르비아군에 대항해서 싸우던 시민들이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게 되는 그런 비극으로 변질된 것이다. 그렇게 8개월간 전쟁은 이어졌다. 전쟁이 한창이던 시기에도 냉정함을 잃지 않던 모스타르 시민들은 93년 11월 9일 10시 15분 어디선가 날아온 포탄에 도시의 상징이었던 옛다리가 무너지게 되고 이들은 처음으로 오열하며 울부짖었다. 그 후 카톨릭과 이슬람의 대립은 극에 달하는데 세르비아군이 다시 공격을 해오자 이들은 잠시 전쟁을 멈추고 그들에게 대항했으며 그렇게 가슴 아픈 전쟁이 끝을 맺게 된다. (1981년 6월 24일) 첫 발연이 있기 전부터 메주고리에는 이미 준비되었고 선택되었다. 과거 오스만 지배 시절 당시부터 이곳은 순례지였고 성모님의 발연 이전에 세워진 십자가산의 십자가 현양축일에 이미 많은 이들이 도보순례로 이곳을 오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메주고리에는 발연 이전부터 순례지였고 이미 준비되었다라는 성모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게 된다. 아직 끝나지 않은 성모님의 또 다른 발연 증인이 되기 위해 그리고 메시지를 받기 위해 오늘도 순례자들은 메주고리에를 향해 가고 있다. 페라스트는
베네치아 지배 시절 무역업과 조선업으로 성장한 꽤나 큰 규모의 도시였다. 1452년 바다로 향하던 베네치아 선원들은 바다에 떠있는 조그만 바위 위에서 성무상을 발견하게 되고 이곳에 성당을 지으라는 성모님의 뜻을 받아들여 그 뜻을 행하게 된다.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지금도 7월 22일이 되면 주민들은 배에 돌을 가득 싣고 이곳으로 와 섬을 조금이라도 더 키우기 위해 이 돌을 바다에 던지는 행사를 가진다. 맞은편 자연섬이 있는 성 조지 수도원에는 한 슬픈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 이곳을 점령하던 프랑스의 한 군인은 마을의 한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이 군인은 명령에 따라 마을을 포격하게 된다. 그 포격으로 인해 여인이 목숨을 잃게 되고 괴로워하던 그는 결국 수도사가 되어 죽을 때까지 이 섬을 떠나지 않았다고 한다. 11세기 그리스인에 의해 만들어졌고 이후 세르비아 왕이 13세기 중엽까지 이곳을 통치하게 된다. 이후 베네치아의 지배를 받으면서 도시는 베네치아풍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곳곳마다 베네치아를 상징하는 날개 달린 사자의 모습이 새겨지게 된다. 베네치아의 상인들은 이곳에 모셔져 있는 트리폰 성인의 유해를 구입해서 베네치아로 가져가려 하였으나 폭풍이 몰아쳐 출항을 포기했고 다음날 더 심한 폭풍이 불다가 셋째 날에는 배가 파손되기까지 한다. 그제서야 베네치아인들은 성인이 이곳에 머물길 원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며 콧뚜레에 남겨두고 떠나게 된다. 이곳은 마을의 유일한 식수 우물이다. 이 이름으로 가십거리 책도 발간이 된다고 한다. 발칸반도 최초의 극장인 나폴레옹 극장과 붉은 지붕의 무기고가 있는 이 광장 옆으로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관공서의 역할을 하던 건물이 함께하고 있다. 이제 코토르를 뒤로 한 채 스베티 스테판을 지나 알바니아의 수도 티라나를 향해 간다. 알바니아의 수도 티라나는 17세기 오스만 제국의 장군에 의해 건설된 도시로 페르시아에서 치러진 전투에서의 승리를 기념하여 테헤란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가 1920년 알바니아의 수도가 되고 최대의 도시로 발전하게 된다. 이곳에서 광장을 중심으로 주변 명소들을 둘러보며 북마케도니아를 향해 출발한다. 고대 도시 오흐리드. 이곳은 1979년과 80년에 유네스코 역사문화유산과 자연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2세가 세웠고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의 하나이다. 역사적으로 1차 불가리아 왕국의 수도였고 이후 오스만 제국의 지배로 인해 많은 성당들이 모스크로 바뀌면서 16세기 이슬람의 흔적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이 이곳의 특징이다. 비잔틴 양식으로 지어진 이 성당은 클레멘스 성인의 유해를 모시고 있고 박물관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다. 슬라브족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한 키릴과 메소디우스의 제자로 최초의 슬라브계 고등 교육기관을 설립했고 슬라브 문학의 초기 작품들을 집필한 분이다. 그 다음은 요한 카네오 성당이다. 영화 비포 더 레인의 배경으로 촬영이 되었다. 13세기경 사도 요한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고 오스만 제국 지배 시절 내부에 프레스코화는 회칠이 되어 모스크로 사용이 되다가 1964년 회칠을 제거하고 프레스코화를 복원하여 교회의 모습을 되찾게 된다. 오흐리드는 하늘에서 거인이 던진 꽃이 호수로 변했다는 슬라브의 전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도시다. 도시의 이름과 같은 이 호수는 300만 년 전 형성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호수이며 300m에 가까운 깊이를 가진
유럽에서 가장 깊은 호수이다. 이곳은 여의도의 120배가 되는 면적으로 내륙 국가인 북마케도니아에서 바다의 역할을 하고 있다. 평생을 헌신을 하며 살아왔고 한국에 3번을 방문하며 가난한 이들과 아이들을 위해 많은 기도를 해주셨던 마더 테레사가 태어난 곳이다. 이곳은 북마케도니아의 수도로 1963년 대지진으로 도시의 많은 부분들이 파괴된 후 재건을 하게 된다. 재건 과정에서 그리스와의 분쟁에서 정통성을 내세우기 위해 알렉산더 대왕과 그의 아버지 필립 2세의 동상을 세우게 되지만 최근 유럽연합 가입을 위해 국명을 마케도니아에서 북마케도니아로 바꾸는 등 그리스와의 타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스만 제국 시절의 유적들을 중심으로 동서양의 모습과 이슬람과 기독교, 북마케도니아인과 알바니아인들이 공존을 하고 있는, 그래서 가끔 작은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상반되는 두 문화가 교차하기에 다른 유럽의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을 가진 곳이 이곳 스코페라고 생각한다. 이제 장수의 나라, 장미의 나라라고 알려진 불가리아와 코마네치, 독재자 차우체스코, 그리고 드라큘라의 이야기가 있는 루마니아, 마지막으로 발칸의 맹주라 불렸던 세르비아를 향해 떠난다.